오늘 수상자는 두 개 팀과 한 분 개인이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서포터즈 모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서포터즈 모의 총괄기장 김수민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불편을 겪는 사람이 소수이고 다수는 불편을 못 느낀다는 이유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탁상 공론의 외침이 아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포터즈 모회 또한 센터를 알리고 장애인식 개선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도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를 알리고 장애를 가진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도움을 주신 장애학생지원센터와 단체를 위해 헌신해 주신 1기부터 12기까지의 선배님들, 그리고 현재도 노력해주고 계신 13기 선배님들, 14기 단원분들께 이 공을 돌립니다. 더 뛰고 더 노력하는 모회가 되겠습니다. 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적 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회는 4월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 5월에는 대동제 드림마켓, 10월에는 고연전 행사, 그리고 11월에 KU 메시지, 1년에 총 4개의 행사를 주축으로 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에서 저희는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학우분들께 저희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 행사에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4월 20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학우분들이 많아서 4월에 장애인의 날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개최하는 행사가 바로 이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우들이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써보고 또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를 하면 또 추첨을 통해 장애인 후원사가 제작한 팔찌와 메모지 이런 상품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2022년에는 대면으로 중앙광장 지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퀴즈 3문제를 마치고 모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고대빵을 또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로써 학우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SNS인 인스타그램으로 저희를 홍보할 기회를 확보하고 장애인의 날에 대해 알렸습니다. 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퀴즈도 내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부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동제 드림마켓입니다.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저희 꿈이 담긴 행사입니다. 대동제가 2021년에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일장 대회로 저희가 대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석탑 대동제는 대면으로 진행한 만큼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3가지의 행사를 준비하였고 행사 하나를 참여할 때마다 1,000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모인 44만 1,000원은 장애학생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모금의 약 4배가 되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400명 정도의 학우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석탑대동제 첫째 날에 진행한 모의 부스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상품 수량이 모두 소진되어 조기 마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연전 행사입니다. 작년도 역시 대면으로 고연전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베프라는 이름으로 캠퍼스 내에서 베리어 프리존을 찾고 관련 문제를 푸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장애학우들의 불편함을 알게 되었고 환경 개선의 방법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는 우당교양관 정문, 국제관 출입문, 생명과학관 동관 입구, 여기는 경사로가 있고요. 그 다음 4.18 기념관에는 저희 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에는 장애학생 휴게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관, 국제관, SK미래관, 하나스퀘어, 경영본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렇게 배리어 프리가 존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저희 학교에 더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배리어 프리 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최우수 대학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저희 스스로 너무 자축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서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연전 행사입니다. 올해는 이제 또 대면으로 진행된 만큼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만큼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잠실 야구장 3루 출입문 앞에서 저희가 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여기 부스에서 또 장애인식 퀴즈를 마치거나 장애인의 상징색인 보라색 물품을 가져온 학우들에게 상품을 또 많이 지급해 드렸습니다. 또 약간 재미있게 저희가 창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고연전이니까 고려대 색깔인 빨간색과 연세대 색깔인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온다고 해요. 네, 또 보라색이 장애인 상징인 만큼 그런 것도 저희가 활용해서 고대 학생분들과 연대 학생분들이 같이 오면 상품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KU 메시지는 저희 모회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행사입니다. 고려대학교 구성원 가족분들께 저희가 외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KU 메시지, 쿠 메시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19년 행사에서는 장애 관련 언어 습관 개선을 위한 퀴즈 이벤트 및 상품을 제공하였고 이름표 스티커를 제작하고 질문트리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작년 21년에는 아까는 19년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1년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교육학과 손승현 교수님을 모시고 보편적 설계와 사회적 참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게 3주 전에 진행된 KU 메시지 행사인데요. 민경택 수어 통역사를 초청해서 농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농문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수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선 행사들과는 달리 KU 메시지는 모회 혹은 장애 학생 지원센터를 홍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 내고자 하는 목소리를 가감없이 내는 것에 집중을 하여 행사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학생자치기구가 아니기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자치기구가 아닌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에 자치기구보다 좋은 강점을 훨씬 더 많이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찾고 장애 학우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센터의 마음이 학생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게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 서포터즈 모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민영 학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학부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이 제1회 다양성 어워드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2019년에 국내 사립대학 최초로 다양성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사실은 계속 염원해 왔던 것이 다양성 선언이었고 또 다양성 어워드 제정이었는데 이것이 모두 성사가 되고 또 미디어학부가 이렇게 제1회 다양성 어워드 수상자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이 순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총장님, 집행부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다양성위원회 김채연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다양성위원회 선생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상한 모회 그리고 이종구 교수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미디어학의 특성 그것을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교육 과정에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과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고요. 오늘 세 분 교수님들 같이 해주셨는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대상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 교내 구성원들 중에서 제가 자부하건대 가장 다양성 가치를 앞서서 좀 존중하고 실천해온 구성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교수들을 항상 일깨워주고 자극을 주고 또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상의 어떤 구할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다양성 사회를 이끌어갈 교육기관으로서 좋은 사례를 만들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도록 미디어학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적사항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공적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미디어학부가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잠깐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우리 다양성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방성은 인적 구성이 얼만큼 다양한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형평성은 교육 기회를 얼만큼 공정하게 제공하는가, 그리고 포용성은 차이와 다름을 아우르는 교육 환경 그리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 조성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육 환경의 개방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의 개방성에서 저희가 중점을 뒀던 부분은 교수진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교수진 구성의 다양성이야말로 사실은 다양성 교육의 기본이자 가장 핵심적인 환경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선행 연구들도 교수진이 다양한 것이 학생의 지적 경험을 얼만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진로에 대한 상상력을 얼만큼 넓힐 수 있는지를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잠깐 보시면 첫 번째 표인데요. 여기 지난 10년 동안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진의 다양성이 성별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기관 그리고 전공, 국적에서 어떤 특성으로 변해왔는지, 저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저희 전임 교원은 17분인데 그중 여성은 지금 8분입니다. 그래서 47.1%를 차지하고 있고, 학사학위를 고려대가 아닌 기관에서 취득한 비율은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전공에서 미디어학이 아닌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 즉 문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 등 미디어학과 융합할 수 있는 인접 학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님들의 비율도 23.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산출한 교수진 다양성 지수에서도 이 미디어학부의 교수진 다양성 수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교수진 다양성 지수는 성별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기간, 박사학위 취득기간, 장애 등등의 인자들을 가지고 선출한 지수인데 미디어학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학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그리고 국제어학원 다음으로 높은 다양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단체 사진을 내고 싶었는데요. 요즘에 단체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서 최근에 저희 새로 단장한 이 교수진 이 게시판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저희 교수진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나 또 교과 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언론학계에서도 조금 높이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가 올해 시행했던 제1회 미디어 다양성 어워즈에서도 학계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형평성의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지만 저희는 교수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만큼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정하게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선 명예교수님의 기부로 미디어 학부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계하면서 저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치는 경제적인 형평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제적 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은 상당히 비가시적인 아젠다로 언제부턴가 또 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MT리 장학금을 신설하고 또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것이 그들의 교육 기회를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파악하게 됐고, 경제적 조건이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그리고 이런 효능감, 자신감을 제약하지 않도록 생활 지원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 지원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정말로 높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디어 산업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현장 탐방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에도 가고 국내에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J 미디어 루키스 프로그램, 그리고 올해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군산대, 부경대 교수,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이러한 교육 기회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현장 탐방 학생과 같이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뭔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고요. 어느 지역에서 왔던 이 프로그램이 정말 굉장히 큰 성과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도 내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디어학부가 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성 포용 경험을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다양성 가치와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교과목, 구체적으로 다문화 사회와 미디어나 미디어와 젠더 같은 수업을 학부와 대학원 수준에서 최대한 자주 개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과목에서 다양성 관련 주제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통합해 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수님들과 함께 만든 표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PR 사례 연구라고 하는 이제 과목, 윤영민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신 이 과목에서는 실제로 젠더, 인종, 장애 등의 다양성의 문제가 어떻게 조직 혹은 기업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리딩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가 운영되고요. 또 오늘 와 계신 박아란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시는 미디어법과 윤리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지금 많이 주목해야 되는 혐오 표현의 문제를 다루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이 혐오 표현을 지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용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미디어 서비스 개발과 창업이라는 과목은 팀티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목은 미디어 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시각, 이런 다양한 시각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다양성 교과목의 확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밖에도 다수의 선생님들이 강의 계획서에 다양성 존중 메시지를 이제 명시를 하시고, 그것이 중요한 강의 운영의 원리임을 학생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도 구성원의 다양성 실천, 가치 실천이란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다양성위원회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교내에서 다양성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학부생들이 미디어 학부생들이라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아마 첫 해부터 서포터즈 체인지 메이커에 아주 열심히 참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학부 교수님들은 다양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 저술이나 다양성 특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교내외에서 이런 다양성 가치 실천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미디어학부가 운영하고 있는 과기부 ITRC 연구센터에는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미디어학 전공 대학원생과 공학 전공 대학원생이 함께 융합 연구를 해서 과기부 장관상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이런 다양성이 이런 연구 혁신과 수월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과도 올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학부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은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인데 이제 공적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앞으로 다양성 교육의 비전 그리고 미션을 정립하고 더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성 사회에서 더 다채롭게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그리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성공하고 또 다양성 기반으로 성장할 미래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디어학부는 좀 더 개방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늘 변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먼 인스파이어드 AI 연구소의 이종구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사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혼자 왜 저는 개인으로 뽑혔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단체가 더 많은 활동을 하셨고 앞에서 훌륭하신 어떤 사례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제가 했던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앞에서 보여주신 그런 미디어학부나 모회에서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보여주신 것들에 비하면은 사실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은 소감 말씀드리고요. 작년인가요? 배우 윤여정 선생님이 이제 오스카상을 수상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지개처럼 모든 색을 합쳐서 더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 아주 매우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의미와 핵심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계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성은 이제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좀 과분한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2년 전에 국제경영을 공부하면서 우연히 다양성의 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설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단체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사례는 그렇게 개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개인 자랑이라고 그럴까? 그게 될 수 있어서 저는 좀 간략하게 제가 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무크 과정입니다. K-무크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과정으로 혁신 경영을 위한 다양성 전략 한 학기 과정이고요. 16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양성의 어떤 이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어떤 여러 사례들, 특히 이제 기업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성의 관리 그리고 다양성 전략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요즘에 잘 화두가 되고 있는 혁신 기술과 다양성 그리고 또 다양성의 축들 성별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세대 다양성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양성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허 과정입니다. 특허 과정은 8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제는 다양성과 공존 그리고 비즈니스 사례라는 주제로 짤막짤막하게 어떤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다양성이라든지 성별 다양성 그리고 또 AI와 다양성 이런 것들
특히 코로나와 다양성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구성된 강의입니다. 휴넷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넷 CEO 과정인데요. 다양성으로 이끄는 혁신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개의 강의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뉴노멀 시대 다양성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월간 베스트하고 주간 베스트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한국융합경영학교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매월 융합경영 리뷰지에 DEI 관련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 프랜차이즈일까 단골집일까 이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그 이번 달 12월호 칼럼입니다.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종구 박사의 다양성 칼럼이라는 섹션에서 약 50여 편의 다양성 칼럼이 현재 게재되고 있습니다. 다양성 관련 논문은 주로 이제 제가 그 예전에 학위를 받을 때 그 전후로 했던 거랑 약간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주요 논문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기업의 전략적 다양성 관리를 위한 사례 연구, 한국과 미국, 유럽의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문헌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유럽의 다양성 정책들을 서로 비교해서 연구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례 논문인데요. 전략적 다양성 관리를 위한 다양성 통합 요인에 관한 연구, 오라클 사례를 중심으로 이때 당시 제가 이제 오라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오라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 활동들, 그리고 이제 다양성 전략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례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KBR에 이제 게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의 다양성 수준, 전략, 그리고 기업 성과. 이건 실증 연구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과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실증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논문 쪽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 전략이라는 이제 전략서를 2016년도에 발간을 했고요. 이건 주로 이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성 이론들, 그리고 이제 다양성 관리, 다양성 전략,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IBM, 뭐 오라클 이런 사례들이 같이 다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성 시대인데요. 약 한 60여 개의 칼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짤막짤막한 칼럼으로 좀 읽기 쉽게 다양성을 좀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성들,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에서 다양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내용으로 해가지고 칼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노멀로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세상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 여러 박사님들과 같이 이제 발간을 했고, 저는 위기에서 발휘하는 포용의 리더십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다양성 관련해서 뭐 인터뷰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IBM 다양성 전략 사례를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나가야 될 다양성의 방향, 뭐 이런 부분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로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서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실 다양성에 관련된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같이 이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했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책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개성과 성품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려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양성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에도 이제 최재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다양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